정말 위장 결혼하면 나 헤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라고 3글자로 답을 하더라고요. 나 좀 잔인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섣불리 말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송님. 6년 사귄 여자친구와 고민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6년이면 엄청 오래 사귀었네요. 서로 어느 정도 가치관도 맞고 틀린 것도 맞춰가고 이미 그런 단계를 다 완료했을 텐데 여자친구에게도 사연 보내는 걸 허락 구했고 같이 방송 보기로 하고 사연을 보내요. 20대 중반에 만나서 30대가 된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었어요. 연애라기보다는 인생의 동반자다 하는 느낌으로 만나고 있었죠. 당연하죠. 이제 6년 정도 사귀었으면 연애보다는 인생의 동반자, 가족이다 이런 생각 들죠. 저희 집은 저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도 하지 않고 굳이 나서서 연애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결혼 걱정이 없었고 커밍아웃을 꼭 해야 하나 싶어서 커밍아웃도 안 했어요. 오늘 사연 약간 삘이 온다. 현실적인 문제일 삘이 온다. 그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었죠. 여자친구 집안은 반대로 저랑은 많이 달랐어요. 여자친구가 저 만나기 전에 부모님께 30살이 되면 결혼할 거다 등 회피하는 식으로 둘러댔었는데 정말 30살이 넘고도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한번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부모님의 의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대요. 사연자분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께 약간 그래 나 30살 되면 결혼할 거야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정작 30살 됐는데도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한 번을 데려온 적이 없으니까 부모님은 이제 열이 받으신 거지. 그쵸, 맞죠? 그리고 지금 완전 폭발 직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거는 동성애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성애자여도 결혼을 강요당하는 거는 굉장히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선자리 강요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집안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늦둥이에다가 유일한 여자여서 더더욱 부모님께서 좋은 집안에 결혼 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몰래 남자를 접근시킨 적도 있었고 어우씨 이게 벌써 파국인데요. 여자친구한테 선자리를 강요해서 여자친구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저도 힘들고 지치긴 했지만 저를 생각하며 선자리를 계속 거절해준 여자친구한테 고마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쵸, 우리 사연자분도 힘든 문제죠 이거는. 그러던 중에 일이 발생했어요. 여자친구가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그게 무슨 심보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놓고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알았다고 얘기하고 대충대충 넘겼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약속 날과 장소까지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어떤 일이길래 지금 결혼 얘기를 하다 갑자기 더블 데이트 얘기가 나와? 거의 통보식으로 그 커플을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남자 커플이었거든요. 뭔가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보인다. 상의도 없이 날짜 시간을 다 정해놓고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통보를 한 거죠. 그쵸? 그 남자 커플들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오빠들이었고요. 언제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됐나 궁금해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한 오빠가 여자친구랑 대학 같이 나온 동기인데 우연히 인스타를 보게 되었고 DM을 나누다가 오빠가 먼저 커밍아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몇 번 만났고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건 자기도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뭘 의심하지 않아? 저희는 펜션을 빌려서 물놀이를 했고 오빠들이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하는데 오빠들이 지나치게 술을 잘 마신 탓인지 금방 취해버렸습니다. 엄청 떠들면서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너무 재밌고 좋아서 오빠들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깔깔거리던 그 시끄러운 분위기가 한순간에 조용해지더니 여친의 대학 동기라는 오빠가 무겁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아 너도 이제 편하게 연애하고 싶지 않아? 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여친 이름을 부르면서 여친이랑 나랑 결혼할까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술이 확 깼습니다. 오빠의 옆에 있던 남자친구를 봤는데 남친은 놀랍지도 않은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 빼고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였고 그날의 자리는 저한테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어요. 위장 결혼?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방으로 말없이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땡땡아 많이 놀랐지? 근데 너도 힘들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오빠 집안도 결혼 압박이 심한 상태에 오빠가 우울증까지 왔다고 했어요.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자리를 주도해서 오빠도 오빠 남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자기도 마찬가지라며 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동안 거절해온 선자리가 수십 개는 넘고 하루는 저 몰래 선을 보기도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또 충격이었죠. 여자친구가 다 거절을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울면서 뜯어 말렸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냥 같이 해외로 도망가서 살자고. 근데 여자친구는 단호하게 현실을 바라보자며 위장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장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네요. 그 오빠 남자친구도 다 이해하고 있고 얘기가 다 끝났으니 제 허락만 있으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을 보게 되는 거야?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잔인해. 나 좀 잔인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섣불리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멘붕이라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고 그렇게 그날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여자친구랑 각자 집에 가고 대화를 나누는데 전화하니 눈물만 나서 결국 카톡으로 구구절절 보냈어요. 나는 너가 위장 결혼이든 하는 게 너무 싫다. 누군가에게 소속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숨어버리는 것도 싫다. 차라리 우리 같이 커밍아웃하고 도망쳐서 살자. 그치,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선 그냥 우리 커밍아웃하고 외국이든 어디로든 뜨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손을 내민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땡땡아 그건 절대 안 돼 라며 저를 달래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굳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를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정말 위장 결혼하면 나 헤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네요 우리 사연자분이.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알겠어 라고 세 글자로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여자친구는 굳건하더라고요. 그 뒤로 미친 듯이 동성 커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조송님 영상까지 보게 됐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방법이 있길래 이렇게 사연까지 써서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멘붕이고 여자친구가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조송님 제 여자친구 좀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사연 너무 잔인해요.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위장 결혼을 하는 게 사연자분을 보호하고 깊은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댓글에도 지금 많이 남겨주시는데 결혼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심한 집안인데 아이에 대한 압박은 안 할까요? 사연자분 여자친구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부모님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게 또 자칫하면은 부모님한테 죄책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사연자분 여자친구의 방식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구구절절 다 통보잖아요. 지금 여기서 허락을 안 한 사람이 사연자분이 유일한 거지 지금. 근데 맞아,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나도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위장 결혼이라는 선택지까지 도달하는데 여자친구도 얼마나 자기 나름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문제 같아요. 이건 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사회 문제. 이건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성을 만난다면 이러한 고난을 겪었을 리가 없잖아요. 여자친구분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거는 진짜 이별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 6년 사귄 커플한테 막 헤어져라 뭐라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이별만이 답인 것 같아요. 늦둥이고 막내고 제 여자친구가 부모님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결혼해서 안정감 찾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여자친구가요? 늘 안정감을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이엔 문제 없잖아 했는데 뭔가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사연자분의 추측일 수 있다는 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답 못 찾아요. 이거 사연자분은 사연자분 여자친구를 평생 이해 못할 거고 저는 결혼을 안 하고 방향을 찾고 싶은데 저희가 오랜 시간 만났고 제 앞으로의 시간이 얘가 없다는 게 그치 6년이나 만났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리고 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역겨워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댓글에 누가 명언을 남기신다. 60년의 사귀었어도 헤어져야 하면 헤어져야지요. 저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랑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 없다면 헤어져야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끝내 이별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채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 그냥 6년 동안 미뤄왔던 일일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회가 끔찍한 것 같아요. 사회 탓하기에는 가정 분위기가 좀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가정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 몫을 한 것도 있지만 이게 동성 커플들한테는 이미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